올 한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안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이지만 우리는 안전 불감증에 걸렸다는 오명도 듣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익숙한 말일수록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집중 인터뷰 오늘은 대한민국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내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정원 한동대학교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좀 언급을 했지만 안전 불감증이라는 단어가 이제 너무나 익숙해졌다라는 네. 이게 좋은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안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무뎌진 상황인 것 같은데 위험한 거 아닐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정도로 빠른 그 경제 성장을 내리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빨리 그리고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보는 그리고 뭐 웬만한 일이 있어도 괜찮아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정량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지나간 것을 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은 저도 뭐 KTX 타고 그 지방을 나라가 보면은 이제는 뭐 서울과 지방이 차이가 별로 없죠.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모든 것이 대형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경미한 사고 하나가 커다란 대형 사고로 이렇게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살 수많은 그 슬픈 아픈 경험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이러한 것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안전 불감증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잊어서 혹시 이것 때문에 똑같은 그런 희생을 또 당할까 이것이 좀 걱정이 되는 것이죠.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되면 안 되지만 끊이질 않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만 해도 담양의 한 펜션에서 화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것 또한 안전 불감증의 예.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아, 참, 젊은 대학생들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동아리로 와가지고 생명을 잃은 것 너무나 참 안타깝고 좀 네, 슬픈 네.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그 안전 관리를 하는 분들한테는 그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아주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네. 이 하인리 법이라는 사람은 1930년대에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5천여 가지의 그 각종 그 사건을 이렇게 쭉 조사하다 보니까 하나의 통계적인 그 룰을 만드는 거죠. 대형 사고가 1, 이 하나 난 전에 예. 경미한 사건들이 한 29개가 일어나고요. 네. 또 그 전에 한 300건의 아주 그 미세한 징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1대 29대 300이라는 그 법칙을 만들었고요. 예. 이것은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대형 재난이라든지 이런 데도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큰 사고가 한꺼번에 뭐 꽝 하고 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29번의 경미한 사건들이 나고요. 또 그 전에 300번의 이런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작은 징후를 미리 견지해서 이거를 좀 줄여나가면은 그 위에 있는 경미한 사건이 줄어들고요. 예. 그러다 보면 대형 사고가 사고가 줄고요. 막을 줄어들 수 수 있는 있다는 거죠. 거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형 사고가 났다는 것은 그 많은 그 저기 미세한 것 또 미세한 그 사고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다는 네. 거죠. 우리가 인재라고 말하는 게 바로 여기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대형 사고 1이라는 숫자의 대형 사고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참 안타까운 기억입니다. 20여 년 전에 성수대교 붕괴라는 그 대형 사고가 있었는데 네. 20여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안전의식은 제자리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참 벌써 20년이나 되었네요. 예. 참 이런 사고가 다시 계속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예. 여기에 보면은 그 안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지켜져야 됩니다. 첫째는 사람의 생명이 참 중요하다는 생명 존중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일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무엇도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근데 두 번째는 그 안전이라든지 이런 법과 규칙이 지켜져야 되는 그런 윤리의식이 한꺼번에 갈 때에 이것이 그 안전을 지키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성수대교가 20년이 됐지만 또한 최근에 그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일은요. 지난주에 그 29일에 그 전남 신안군 홍도 앞바다에서 또 유람선이 또 이렇게 좌초돼가지고 네. 큰 대형 사건이 일어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그 보도를 보니까 승객과 승무원 109명이 전원 구조가 되었는데 서로 침착하게 기다리고 또 주변에 있는 유람선도 어선도 와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것을 효과를 통해서 예. 좀 나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듀폰에 네. 오래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안전 경영 기업으로 손꼽히는 곳인데 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이제는 우리가 참 서로 좋은 분 같은 좀 배우고 또 제가 이제 두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참 그 1802년에 되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맨 처음에 화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 화약을 시작하다가 보니까 맨 처음에 그 화약이 터져가지고 수십 명의 사상자도 있고 해서 두폰 회사가 이걸 통해서 철저한 반성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안전 규칙도 세우고 해가지고 다시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안전에 취약한 그 화약 산업에서 네. 안전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화학 회사로 그 발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기반이 되었고요. 지금은 과학 회사로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 경영은 200년의 역사를 아직까지도 지켜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미국계 회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네. 비교를 단적으로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산업체 안전 의식이 좀 변화가 그러면 됐나요, 그간에? 제가 이제 뭐 여러 기업을 좀 이제 돌아볼 예. 이제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그 대기업이 이제 안전에 대해서 굉장한 의식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핵심 가치라든지 뭐 안전 문화, 또 설비 투자 이런 것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가서 현장에서 봐서 느낀 거는 기업 간의 차이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예. 잘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또한 어떤 데 보면요. 그 똑같은 공장인데도 그 공장의 직원과 거기에 일하는 협력 업체의 직원의 그 수준 차이를 좀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면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뭐 간판 달고 막 이런 네네. 분들이 예. 보면요. 전혀 안전장구도 안 갖추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 기업이 이르기까지 전체 안전에 대한 수준이 같이 좀 올라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그 도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 모두 개개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요. 우리가 행해야 될 건데 그렇다면 그 안전을 가르치고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참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안전 리더십은 저는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안전한 그 문화,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잘 아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에 나오는 스티븐 코비의 이론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3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째는 시켜서 하는 단계입니다. 상사가 시켜서 하니까 직원들은 뭐 하라지 이렇게 그냥 하는 거죠. 예.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네. 또 일이 안 되면 상사는 직원은 상사를 서로가 탓하는 내 탓의 단계고요. 예.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하는 독립적인 단계입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은 내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안전이 많아지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게 예. 끝이 아닙니다. 진짜 단계는 3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함께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상호 우존 단계라고 그러는데 예. 혼자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 함께 지키면요. 네, 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선한 동료의 압력이라는데 이걸 통해서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우리나라에서 버스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죠. 예. 만약 누가 폈다. 난리 납니다. 예. 전부 다 눈을 흐려보면 그거를 못하게 합니다. 예. 바로 이것처럼 안전이 이루어지려면은 그래서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주변의 사람이 안 됐을 때 이거 위험한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로 이야기해줘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몇 단계 있을런지요? 글쎄요. 2단계 정도에 있지 않을까? 잘하는 기업이 2단계가 있고요. 3단계 온 기업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안타깝네요. 지금 이제 의존 단계, 독립 단계, 상호 이제 의존 단계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리더의 덕목, 행동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리더십하고는 너무나 많은 얘기 있는데요. 예. 저는 안전에 관해서 딱 하나만 얘기한다면 솔선수범입니다. 사람 리더가 자기가 말한 것하고 행동이 같아질 때에 예. 직원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한 예를 하나 들까요? 제가 이 두폰 회사를 퇴직한 지 좀 됐습니다. 예. 바로 얼마 전에
두폰 퇴직자들끼리 모인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해가지고 제가 몇 사람이 모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의 한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제 회의를 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계단을 올라갈 때 모두가 계단의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뭐 그 계단이 왜 가파른 것도 아니고요. 예. 이것이 제가 회의를 하는 날 동안 계속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직원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아, 교수님, 이분들이 다 이걸 붙잡고 다니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 두퐁에서는 저희가 그 임원이었을 때에, 높은 리더로 있을 때에 직원들한테 계단에 손을 잡으라 하고 이야기를 했던 분입니다. 퇴직하고 관계없습니다. 네. 이미 이 사람들은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잡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렇게 리더들이 솔선수범할 때에 이런 안전 문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습관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신데요. 네, 그 어제 바로 국민안전처가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재난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가 생긴다는 점에서 참 의미 깊게 봐야겠죠. 네. 네, 저는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리더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확인하고 중요한 것을 확인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 인원, 물자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의 조치는 최근에 만났던 그런 대형 사고로 있었던 국민들의 그런 여망을 정부가 인지하고 아주 그 볼 수 있을 정도로 가시적인 그런 준비를 해주셨고요. 또한 이것은 과거에 사고가 나면은 이제 대처하는 예. 그런 상태에서 미리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적극적인 조치라고 이렇게 예방으로 봅니다. 네. 두 번째는 예. 이 복합화되고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가들이 하나의 전문가 갖고는 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적으로 뭐 해난청이라든지 또 육상 모든 부분의 전문가를 전부 다 모아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보다 좋은 안전을 만들 수 있는 터반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기를 바라는데 시너지 효과를 나기 위해서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첫째는 서로가 참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것.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함께하는 공동의 목표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세 번째는 이것을 서로가 잘 소통하여서 예. 그래서 정말 이 드림팀들이 네. 멋진 그 안전의 효과를 국가의 발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안전처가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사실 이제 국가 안전처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개인 스스로가 네. 자각을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조심한다면 상당히 안전에 대한 사고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상생활에서 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맨 처음에는 내가 안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는 그 안전의 그 법을 기초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지키면 됩니다. 예. 뭐 좀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는 그 자동차를 타게 되면요. 안전벨트 꼭 하시고요. 우리가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5천 명이나 목숨을 잃었고요. 예, 예. 33만 명이 부상을 하였습니다. 교통 네. 때문에. 네. 안전벨트 꼭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걸어가면서 보고 또 앞으로 봐야죠. 운전하면서 보고 예. 이거 굉장히 안전에 위험하죠. 위험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집에서나 또 일을 할 때에 또 운동하시는 분들 이 헬멧 꼭 쓰시고요. 예. 또 작업하시는 분들 필요한 안전장구를 이렇게 하신다면 안전은 내 자신이 나를 보호해야지 누가 나를 보호해줍니까?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현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크고 작은 네. 사고들이 맞아요. 많이 일어나고 예. 있거든요. 네. 안전을 위한 팁도 얘기해 주셨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네. 이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제언해 주신다면요. 그 안전사고의 통계를 보면은 예. 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95%가 사람이 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그 행동을 지켜야 되겠는데요. 다시 좀 세 가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첫째는 규칙과 법.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자기가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고요. 이걸 내가 지켜야겠다. 네. 이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주의를 내가 지킨다 하더라도
혹시 주변 사람이 안 지킨다든지 좀 예. 위험한 행동을 볼 때는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네네. 그 사람한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 그 사람도 안전해서 함께 안전하게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말을 듣는 분들 그리고 뭐 기분 나쁘게 이러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하는구나 이렇게 따라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기왕에 TV 나왔으니까 TV 방송한테 하나 좀 제가 바라는 걸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예. 우리가 굉장히 TV 보면 드라마를 재밌게 보거든요. 근데 드라마에 나오는 데 보면 특별히 뭐 높으신 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안전벨트 안 하시더라고요. 주인공들도 운전하면서 그러죠. 막 예. 이래요. 이게 드라마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앞으로 안전 환경을 꼭 지켜주시고요. 네네. 정치인들, 사회의 리더, 기업의 리더, 위에 분부터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면은 우리 국가가 안전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안전 경영은 기업의 경쟁력도 되지만 국가의 경쟁력이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네.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때까지 모두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원 한동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